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노골적으로 친일 인사를 만나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0항쟁 기념식에도 불참하고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만주군 장교 출신의 백선엽을 만나 김원봉이 아닌 백장군님이 우리 군을 지켰다라고 칭송을 했다죠.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무려 친일 장교를 찾아가는 이 머리 숙이는 이 자세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야말로 자한당의 친일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 60항쟁 기념일이었죠. 기념식에서 여야 5당 대표 중에 유일하게 황교안 대표만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공안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지만 뭐 독재자의 후예인 정당에서 그죠? 60항쟁을 기념한다는 것부터가 사실 가식적인 일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당 대표가 불참을 하는 것도 참 이제 뭐 거의 공당으로서의 공당 대표로서의 뭐랄까 좀 지위나 책임 이런 걸 다 내팽개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60항쟁 기념식도 불참하고 그리고 초월회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당파를 초월해서 협력하자는 여야 당대표 모임이 있는데 이것도 불참하고 그러니까 뭐 정말 정당 대표로서 중요한 모임들을 다 빠지고 대체 그래서 어딜 가셨나 하고 봤더니 백선엽을 만나러 간 거예요. 네, 바로 그 백선엽.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독립군을 때려잡던 만주군 장교 백선엽을 만나러 갑니다. 진짜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로 만나러 갔습니다. 보면 뭐라고 사인하고 뭐 해주기로 했나봐요. 백선엽을 만나러 간 황교안 사진 나와있죠.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백선엽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북한군 창설에 기여하고 6.25 남침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인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갑자기 백선엽을 뜬금없이 이 타이밍에 찾아가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백선엽이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김원봉 선생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현충일 기념사 그때 김원봉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자한당이 있는 대로 지금 마치 김원봉 선생 얘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추대라도 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역시 종북이라는 둥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일부러 백선엽을 만나러 간 겁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하필 그래요. 김원봉 선생 마음에 안 들어서 찾아간다 쳐. 근데 왜 하필 그것도 친일파 장군을 만나러 갔을까? 너무 웃기잖아요. 심지어 가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백선엽 장군님께서 우리 국방의 초석을 다지셨다. 백장군님이 우리 군을 지켰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군의 뿌리가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저희가 잘 막아내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얘기만 들어서는 진짜 김원봉이라는 사람이래요. 김원봉이라는 사람. 정말 백범 김구 선생과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엄청난 그 독립운동 역사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을 아무리 월북을 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분의 그 독립운동 그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김원봉이란 사람이 우리 군의 뿌리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마치 정말 무슨 나쁜 사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장군님이 우리 군을 지켰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들은 백선엽을 6.25 전쟁 영웅이라면서 그렇게 열심히 막 추앙을 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장군인 것처럼. 하지만 백선엽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일제 괴뢰국인 만주군의 군관을 양성하던 봉천 군관학교 출신이고요. 게다가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벌이던 조선인들,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중국 팔로군을 토벌했던 간도특설대 장교였던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독립군을 학살하던, 때려잡던 친일 군인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 군의 시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장군님, 우리를 지켜준 장군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몰랐으면 모를까? 다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더 웃긴 건 황교안 대표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김원봉 선생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우파 인사들이 만들었던 그 국정 역사 교과서 있죠. 여기서 그때 그것도 사실 굉장히 편향된 시각으로 쓰여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막아 나서게 됐었던 건데, 심지어 그 극우 인사들, 우파 인사들이 만들었던 국정 역사 교과서에조차도 무려 12차례나 김원봉 선생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김원봉 선생을 거의 김구 선생, 신채호 선생의 버금가게 비중 있게 다뤄두고 있다는 거죠. 그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열투쟁을 전개한 대표적인 단체로 의열단이 있다. 의열단은 김원봉 등의 주도로 결성됐다. 독립운동 세력이 임시정부를 결집한 것처럼 조선의용대 본부 병력이 광복군에 합류했고 김원봉은 부사령관에 임명됐다. 이거 정말 명백한 그냥 팩트잖아. 팩트를 이렇게 나열한 거죠. 근데 이거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랑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그냥 팩트 자체를 얘기하신 거니까요. 근데 이게 대체 뭐가? 지들이 썼던 그 국정역사교과서, 편향돼 있던 국정역사교과서마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똑같이 그냥 그 내용 그대로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기념사가 뭐가 잘못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김원봉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에 막 난리를 피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똑같이 써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파들이 만든 교과서에서조차도 그때 당시만 해도 김원봉 선생의 독립운동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중요한 인물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자기들 말까지 그냥 막 뒤집는 거예요. 지금 역사교과서뿐만이 아니고요. 심지어 2015년 8월 당시 새누리당의 기관진 새누리비전이 독립투사들을 시대별로 조명한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김원봉 선생과 의열단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일호 밀양시장 2016년부터 김원봉 생가터를 매입해서 지난해 3월에는 의월 기념관을 열었다고 합니다. 박 시장은 약사는 밀양의 영웅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올해 의열 기념공원과 의열탑도 만들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무슨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로서 다 가치가 없고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빨갱이다, 이걸로 그친다면 정말 성운도 받을 수 없고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면 자당 안에서 지금 밀양시장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것도 난리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겠습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도 김원봉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게 해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역사적 평가 팩트 그 자체니까. 아니, 김원봉 선생이 월북했다가 숙청당했다는 게 갑자기 이제 와서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독립운동가로서의 행적을 이건 뭐 다른 독립운동가 분들 못지않게 오히려 혹은 못지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건 아까 그 국정교과서에서조차도 신채호 선생, 김구 선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룰 정도로 이분의 이 독립운동가로서의 행적은 그들 스스로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거론을 하니까 거기다 갑자기 정치적 색깔을 막 더 씌워서 자기들이 했던 말까지 뒤집어 가면서 그야말로 김원봉 선생의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욕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진짜 그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 암살 엄청난 대중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겼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암살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배우 조승우 씨가 굉장히 좀 멋진 차림으로 해서 이제 김원봉 선생 역할로 중간에 등장을 했죠. 이 김원봉 선생이 등장했던 암살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러 가서 이 앞에서 이렇게 만세 부르고 막 좋다고 박수치고 이랬단 말이죠. 정말 김원봉 선생 자체에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 생각했으면 이 영화를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영화 김원봉 선생이 나온 것을 두고도 그때 뭐 엄청나게 말을 했을 텐데 여기 앞에서 그때는 좋다고 박수치고 하더니 잘도 그죠? 이제 와서 이렇게 말바꾸기를 하는 것도 진짜 어이가 없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이 김원봉 선생을 부정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그것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필 만주군 장교 출신인 이 백선엽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뭐 독립유공자 분들께서 들으시면 진짜 얼마나 더 분노를 하실까. 가뜩이나 지금 독립유공자 분들께서는 오히려 김원봉 선생의 서운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라고 하던데 정말 그 독립운동가들을 죽이던 친일 장교가 우리의 국군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렇게 통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이 국군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오버를 하는 건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의열단이 광복군에 합류를 했고 이 광복군이 나중에 국군의 뿌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말 그대로 그 국정교과서에 실렸던 그 내용 그대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뭐 간에 그 뿌리가 뭐 광복군 안에서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뭐 이쪽이 더 공이 크다 뭐 이쪽이 더 공이 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독립운동가 분들 중 그 누구 어느 쪽에 있던 간에 그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다 제쳐두고 하필 독립투사들을 죽이고 다녔던 친일 장교를 콕 집어서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군의 뿌리고 시초라며 막 머리를 숙여서 아유 우리 장군님 이러고 있는 건 진짜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으로서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친일 반민족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지 모르겠어. 응? 관련해서 역사학자인 이 전우용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독립운동가를 잡기 위해서 만주군 장교를 이용하는 수법은 대체 누구에게 배웠을까?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수법, 참 질기게도 오래간다. 교활한 수법의 명맥이 이어지는 것은 배우는 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일제 앞잡이로 나라 팔아먹고 자국민 학살을 하던 그 반민족 행위자들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비호하며 자신의 세력을 정당화하던 그런 이들의 정신을 꼭 빼닮은 이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명맥을 타고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빳빳이 고개를 들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장난에 어디 백선엽을 찾아가서 지금 와 진짜 이게 바로 정말 친일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이고요. 이게 진짜 아니 자기들이 애국자네 이랬지만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란 거죠. 응?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백선엽을 찾아가서
우리 장군님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애국이다 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봤어요. 아주 본색 고스란히 더 너무 속이 시원하네. 아주 이제 아닌 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또 이런 포인트 굉장히 열받아하거든요. 친일 이런 거 나 못 봐주거든. 네, 열받아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사실 또 이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 국회 일정은 내팽개치고 말 그대로 대권 행보만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백선엽을 만나러 간 것도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뭐 60항쟁 기념식이면 초월에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지금 말 그대로 그냥 대권 행보하러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 보수 진영에 있는 전원책 변호사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지금 황교안 대표 대권 행보할 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을 직접 설득할 시간도 빠듯하고 지금 무엇보다 야당에 필요한 것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박근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여기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황교안 대표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따르는 사람 당신 이미 다 대통령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만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대권 행보만 하고 직접 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전원책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진영 사람이 보기에도 지금 황교안 대표가 노골적인 이 대권 행보를 하고 있고 정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러 다니고 있다. 뭐 팬클럽만 이게 전국 순회 공연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런 걸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초월회라는 야당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지금 국회 정상화하자고 애쓰는 모임에 혼자서만 불참을 하고 국회 막 나몰라라 하면서 민생투쟁 뭐 시즌2 이러면서 장외에서 계속해서 대권 노름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당들이 황 대표를 맹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는 국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를 2달 동안 파행시킨 것은 처음 본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번에 5당 청와대 대표회동 제안을 했을 때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은 1대1로만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1대1도 만나고 5당 대표도 하자. 이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또 3당 얘기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 안팎을 떠나서 자기의 동무대가 되는 것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뭐 민경욱 대변인이 막 이렇게 욕했던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자리만 가겠다 이런 건데 진짜 자기가 아니 이건 정치인이 아니라 스스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입으로는 민생 행보라면서 뭐 여기저기 다니는데 정작 민생의 어려움을 달래줄 만한 추경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저렇게 길거리만 놔두고 있으면 대체 어떻게 민생을 살리겠다는 거지. 자기들이 다면 뭐 내 눈을 바라봐 너 나를 보면 행복해지고 뭐 이런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민생 얘기를 민생 들으면 뭐 할 건데요. 추경도 안 해주고 민생 법안들도 처리 하나도 안 하면서 계속 들으면 뭐 어떡할 건데. 그잖아요. 그것도 완전 경호 인력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얘기 들어야 될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팬클럽만 보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체 뭘 민생 이야기를 듣고 뭘 민생을 살리겠다는 거지. 마땅히 정치인이라면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그게 자기 할 일의 1순위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생 듣는 것도 민생 체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할 일은 하고 가야죠. 근데 지금 몇 달째 자기 할 일은 하지도 않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민생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진짜 국민들 속이 뒤집어지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 계속 이렇게 하면 자유한국당 빼놓고 50% 이상이 나머지 정당으로라도 빨리 추진을 해라 이런 입장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이런 국회 마비에 더 이상은 국회가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 때문에 국회 마비가 됐다는 좀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진짜 자유한국당 정말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진짜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 뭐야 대체? 일부러 이러는 거야? 국민들 열받으라고 이러는 건가?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이를 갈고 있을 속에서 다들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총선 언제 오니 대체? 총선 언제 와요? 너무 먼 것 같아.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막말 행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정광훈 목사가 그야말로 언론의 큰 관심 속에 서울 곳곳을 누비며 원맨쇼를 펼쳤다고 하네요. 전 목사가 어제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MB정부 인사들 또 친박 인사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칭 각 분야 전문가들로 소개된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정부로 규정하고 4대강 보호 해체부터 남북정상회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다 비난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 전 목사 발언 수위가 어제도 또 어마어마했는데요. 심지어 이런 발언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모시고 문재인을 감옥으로 보내자. 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라고 하면 너는 그 자리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완전 이건 막말 수준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막말이라고 하기도 좀 망언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입에서 쓰레기를 뱉는 것 같은 이런 류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한 200여 명에 모인 이 정광훈 목사의 거의 팬클럽 같은 열렬한 지지자들은 아주 거의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환호와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마음껏 막말과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건 여기 이제 기자회견이니까 기자들도 굉장히 많고 취재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었고 워낙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또 다른 지지자들도 있겠지만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인은 있는 대로 입에서 필터링 없이 막말을 쏟아냈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향해서 지르는 이런 비난은 결코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기자회견이 끝나갈 때쯤에 같은 한기총 소속의 이세홍 목사라는 분이 정광훈 내려와라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소리를 치셨나봐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세홍 목사를 잡아 끌어서 기자회견장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그 취재진이 기자회견이잖아요. 근데 취재진이 몰려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찍고 있고 질문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기자들 질문조차 받지 않았다 그래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사단법인 평화나무 활동가 겸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 목사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태극기 세력을 결집해서 원내 진출하려는 목적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어느 매체여서 왔냐 전 목사가 우리 숨어서 촬영했지 나가! 라고 하면서 쫓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 역시도 관계자들에게 끌려가는 과정에 밀려서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 기자회견이면 그리고 이런 질문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발칙한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게 결국은 태극기 세력을 결집해서 원내 진출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욕을 있는 대로 하시면서 남들이 하는 다른 기자들이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 없이 그냥 무시무시한 그 열광적인 지지자들 손에 끌려가서 무시무시하게 내팽개치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 앞으로 또 가서 릴레이 단식을 이제 돌입하겠다고 예배 형식의 또 기자회견을 열었나 봐요. 아니 기자들이랑 질의응답도 안 할 거면서 왜 기자회견이라고 그러지? 계속 이 이야기 어려운데 아무튼 또 기자회견을 엽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정광훈 목사 물러가라 이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정광훈 목사는 이들을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에 후회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면, 이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어디서 북한이며 뭐 정치적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를 비난하니까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자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자기를 비난하면 뭐지? 짐을 비난하면 뭐 그런 건가? 이제 자기를 비난하면 다 이제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의 후예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목사는 그 한기총 연석회의에서도 자신의 하야 촉구 성명을 비판한 기독교 원로인 송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맹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비난한 사람들은 다 그냥 나쁜 XX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퇴를 촉구했던 한기총 내부 비판 세력 실체가 없다. 송봉호 교수도 나홀로 기독교인이고 이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도 만들었지만 추종 세력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마치고 청와대 앞 천막농성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하루 단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전 목사의 단식은 오늘 오후까지 만 하루 동안 이어지고요. 다른 신청자들이 하루씩 릴레이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하루만 해요? 릴레이 단식 너무 약한 거 아니냐고. 진짜 그 결의를 보여주려면 정말 하야를 할 때까지 내가 단식하겠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몸살이시는 거 아닌가요? 왜 하루 단식이야? 물론 5시간 그 간헐적 단식하던, 그 건강을 위해 간헐적 웰빙 단식하던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뭐 하루 단식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진짜 단식을 하루 동안 제대로 하시는지는 또 두고 볼 일이겠지만, 어쨌든 뭐 릴레이 단식을 글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근데 하루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죠? 모두가 같이, 다 같이 단식을 해야 하는 그날까지 이 정도는 해줘야 좀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같은 정광훈 목사의 계속되는 타격 행보에 한기총 내에서도 대형 교단이 탈퇴 직전 단계인 행정보류 결정에 나서는 등 한기총의 내용도 커지고 있다는 뉴스 나와 있습니다. 대형 교단 한기총 이탈 조짐. 이게 정상 아닌가요, 사실? 근데 한기총만 해도 지금 뭐 굉장히 큰 조직이 아니라 교회 그 개신교 안에서도 지금 이미 너무 쪼그라든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더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그 안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대형 그 회원 교단까지도 지금 탈퇴를 하려고 계속되는 이런 행보에 지금 탈퇴를 하려고 지금 만지작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이 속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에서 이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 하야 기자회견을 개최한 11일에 어제 정기 실행위원회를 열고 한기총에 대한 행정 보류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 행정 보류가 한기총 탈퇴 직전의 조치라고 하네요. 이날 결의로 이 기하성은 향후 한기총 회원 교단으로서 어떤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한기총 관련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기하성 측에서는 정광훈 목사의 그간 발언, 또 그간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나요? 정광훈 목사가 목회자 세계에서 90%는 자기가 하는 걸 지지하고 있다더니, 이 한주민 한기총 안에서도 벌써 이렇게 이탈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어찌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끄러운 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황교안 장로 대통령 계속해서 밀면서 그렇게 해주시길, 아주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한 선거운동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날씨도 더운데 건강 잘들 챙기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